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우리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내로남불적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선 기간이 되고 나서야 그 실체를 아는 건 좀 늦었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사람 조금 만나보신 분들은 많이 만날 것도 없고 한 두세 사람 정도만 만나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재명 같은 인간은 화면만 봐도 얼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저 인간 좋지 않다. 이 기운이 좋지 않다. 금방 우리가 동물적인 직감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대선 기간 동안에 터져 나왔던 수많은 범죄 혐의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실체를 알 수가 있었죠. 특이한 거는 이재명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위선과 논란이 가족들한테도 골고루 나타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 주자가 김혜경 씨였죠. 김혜경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사적인 심부름으로 썼다라고 하는 식의 그 논란이 터져 나왔었는데 그다지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민주당 그리고 또 좌빨들이 보이는 항상 내로남불의 정석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 같은 걸로 재산을 늘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저기 강남에 좋은 아파트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직도 무슨 맨날 이재명 옹호하면서 무슨 작가랍시고 설치되는 그런 인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뿐만 아니라 조국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무슨 교육감들 같은 인간들도 보더라도 매번 민사고 같은 거 자사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지 아들 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스위스로 유학 보내고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한두 번이었습니까? 전혀 저는 그래서 놀랍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조차 놀랐던 거는 뭐냐? 가족의 논란이 터졌을 때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논란이 터졌을 때 이재명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라고 할지라도 천륜까지 져버린다? 이렇게 어떤 아들 간의 문제조차도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선을 긋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이 터졌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원래 이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뭐라고 했을 거냐? 아내도 사실상 남이다. 아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잡아댔을 것 같은데 워낙에 자기에 대한 논란도 많고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이미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카드를 이미 써버린 상태다 보니까 아내조차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라고 선을 긋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본심은 자기의 진심은 선을 긋고 싶었겠지만 대외적으로라도 그거를 선을 그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이재명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는 알아차렸겠어요? 김혜경 씨 본인 스스로는 알았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단식 같은 거 할 때도 김혜경 씨가 왜 코빼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사실상 완전히 지금 언론에서 모습이 안 보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거예요. 김혜경 씨도 이재명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지를 위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지한테 밥도 그게 관계 있을 텐데 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거. 마치 법인카드 논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논란이 없고 아내 혼자서 당한 것인데 내가 남편으로서 사과하는 듯한 그런 식의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기엔 김혜경 씨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김혜경 씨의 그 배신감 제가 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은 권익위가 그거를 풀어드렸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김혜경 씨의 법카가 이재명이랑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텐데 추가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해서 공개된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많았죠. 수십 인분씩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이재명 아침 식사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기 같은 거 살 때도 11만 8천 원에 맞춰 샀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법인카드가 의전팀 식사할 때 쓰이는 카드였는데 1일 최대 한도가 얼마였대요? 12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전팀 식사 비용으로 써야 됐던 그 돈을 가지고 이재명의 반찬용으로 소고기 같은 거를 사고 그 짓거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 가지고 11만 8천 원 이렇게 맞췄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그 녹취록도 들어보니까 100원짜리 단위를 떼라. 그러니까 무슨 7,900원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8,000원으로 떼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밥 먹을 때 7만 9천
800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100원 단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음식값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밥을 결제하고 김밥초밥 같은 데 밥 먹으면은 3,000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1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뭐 예를 들어가지고 11만 7,900원이 나왔으면 그거를 11만 8천원으로 떼게끔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제사 심부름을 위해서도 뭐 음식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막 법인카드를 써댔습니다. 경기도청 5개 부서에 예산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십만 원씩 음식을 사 먹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썼던 음식점이 그래가지고 129곳 가까이나 나왔고 그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얘기하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식당에 가가지고 매출 전표를 받은 거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음식점 129곳에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쓰이고 있죠.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압수수색 376회 그게 또 쓰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죠? 이재명의 압수수색이랑 김혜경 씨 법인카드 썼던 거 10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김혜경 씨의 압수수색 됐던 게 100여 곳이 넘는다. 음식점에 대해서 매출 점포 받아왔던 거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에 대한 검찰 탄압에 대한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가지고 압수수색 건수에다가 넣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실제로 몇 번밖에 안 돼요? 36번밖에 되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 건수는 몇 건이다? 제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맨날 사기를 치는 것이고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재판 받으러 가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대장동 재판 받을 때도 자기에 대해 가지고 수백 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뭐다 이렇게나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돼? 잡것? 이런 잡스러운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랑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어대고 있는데 아직도 구속을 못 시키고 있고 그 책임이 유창훈한테 있다는 것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한 가지가 더 늘게 생겼어요. 김혜경 씨의 법카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공무원 사적 유용에 대해서 제보를 했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난 8월 달에 법카 유용의 공범도 아니고 주범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재명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봤고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선에서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내사 종결을 시켰거든요. 애당초 김혜경 씨가 그렇게나 많은 음식을 갖다가 주문하고 그렇게나 많은 무슨 뭐 재료 같은 거를 사가지고 어디다 먹을 건데 그럼 뭐 쌓아놓고 그냥 뭐 썩히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이랑 놀아먹고 이재명이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제보자를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샴푸 사는 것조차도 제보자가 직접 청담도까지 가가지고 일제 샴푸까지 대령해 왔다라는 거를 다 지금 공개가 됐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내사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보자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권익위에 부패 신고까지도 했죠. 그 결과가 이번에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이도 법인카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로서 제보자가 이재명이랑 직접 자택에서 대화까지도 나눴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대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부서로 배치되는 이런 질문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공무원이 멀쩡한 공무원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뭐 인기척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재명이도 알고 있으니까 이 공무원이 왜 왔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사실상 공범을 넘어가지고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범의 범죄 혐의가 기가 막힙니다. 140여일 동안 매일같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주말에는 법인카드를 못 쓰다 보니까 그 주말에까지 쓰기 위해 가지고 이 제보자의 개인 카드까지 동원이 됐다라는 거 바꿔치기까지 했다라는 게 이번에 권익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빠르면 다음 주쯤에 검찰로 사건을 정리해 가지고 이첩한다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그 한이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법인카드 나 혼자 쓴 것도 아니고 진짜 저 인간이랑 내가 같이 썼던 것인데 왜 내가 이거를 다 된통 그냥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냐 라고 느꼈을 배신감과 그 한을 드디어 누가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잘 풀릴 것 같으니까요. 김혜경 씨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간 지내고 이재명과 두 손 꼭 붙잡고 같이 구치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한 풀렸으니까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